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 조은상입니다. 오늘은 봄 이사철을 맞아서 봄 이사철 똑똑하게 전세 구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세 구하는 요령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째는 사전 준비, 둘째는 현장 답사, 세 번째는 계약 유의사항 순위입니다. 그럼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직장, 학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싼 집을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큰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인 경우에는 직장까지의 거리를 모두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직장에 다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막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나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 환승에 걸리는 시간, 배차 간격까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출퇴근 시에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위성지도가 너무 잘 돼 있고 그 지도에는 버스 노선 정보나 배차 간격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부동산 정보업체나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별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정보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를 활용한다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셋집을 새 아파트로 구하고자 한다면 닥터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셋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할 마지막 준비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 혹은 아파트의 전셋값, 매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데요. 정보업체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등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신 후에 본인이 집을 보러 가기 위한 정확한 날짜,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가격대와 현재 나와 있는 전셋집의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무작정 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물건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예 집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전셋집을 선택하는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되 나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집이 잘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남의 눈에도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향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습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보러 갈 때 밤이 아닌 낮에 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천장이나 벽면에 물이 샌 흔적은 없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흔적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화장실을 보실 때는 수도를 틀어서 수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양해를 얻어서 변기에 물을 내려서 수압이 약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살면서 큰 불편함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콘센트의 위치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집을 보러 가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집을 둘러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나면 콘센트의 위치 때문에 가구 배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방문 전에 미리 평면도를 프린트해서 콘센트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롱이나 냉장고 등 가구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면도에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벽의 두께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자로 길이를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거실 발코니 문과 각 방의 창문도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어서 밖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전셋집 선택이 끝나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것을 이제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절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는 내용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갑부에는 소유권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물부에는 소유권 이외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그 현재 소유자의 권리 외에 다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원활하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값이 그 주변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온 경우에는 대출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특약 부분을 그 주의 깊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이나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 집의 결함 부분이나 도배, 장판 등 이 집주인이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특이하게 기재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계약을 진행한 이후에 발생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과 입주를 잘 마무리했다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세입자가 등기를 설정을 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있겠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관할 그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제출해서 확정일자 날인을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